제가 어제 그 보수의 무슨 지도자급이라는 인물이 음동설안에 서슬이 문정권이 퍼를 때는 아직도 퍼렇지만 숨어있더니만 이제 조금 지지율이 추락해서 망가져 가는 것 같으니까 슬슬 기어 놓는다 비판을 했습니다. 자, 제가 일부러 제가 머리가 나빠서 거친 용어를 쓰겠습니까? 사실 저는 우아하게 말하는 부분에 대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한국의 정치나 보수 진영의 이 행태로 보면 우아하게 말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문정권의 저 무도함과 싸우는데 간디식으로 비폭력 저항으로 우아하게 말해서는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거칠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너는 뭐 탄핵 찬성하지 않았냐 이러는데 저 찬성했습니다. 지금도 옳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갖고 너 바꿔라 이러면 저 안 바꾸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탄핵은 찬성했습니다. 다만 그 이후의 처벌이 대통령을 그만둘 정도는 될지 몰라도 32년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제가 무슨 이 박사모들 박바들 무슨 정치하려고 펴들라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자, 제가 홍준표 막말, 홍준표가 다른 거 많이 잘못했지만은 막말은 옳았다 이야기하니까 홍준표한테 줄 서냐? 내가 줄 서겠어요? 띄엄띄엄 사람을 보고 가끔씩 뉴스 브리핑 보고 뜬금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내가 한국당 가서 정치할 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딴 소리 걷어치우길 바라고요. 제가 시청자들한테 막 윽박 지른다고요? 아니, 시청자들이 무슨 왕입니까? 국민이 왕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대중이 위대하다 개뿔 같은 소리 하라 그래요. 대중이 위대해서 나라 꼬라지가 이 모양입니까? 대중이 공범이지요. 그래서 저는 국민이 위대하다, 대중이 무슨 마치 거창한 선의를 가진 비판의 성령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이렇게 인정을 못하고 시청자가 위대하다는 것도 인정 못합니다. 시청자 수준 좀 더 올려야 돼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도요. 제가 제 방송을 안 보셔도 좋지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제 방송에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그래가지고 이 뭡니까 포장마차를 하는데 이웃 주인들과 그걸 같이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 새벽에 화물차를 운전하는데 그때 뉴스 브리핑을 보면서 힘을 얻는다는 분, 심지어 이렇게 조그만한 가게를 운영하는데 이걸 하루 종일 보면서 손님도 없는데 시간을 때우시고 있다는 분, 그리고 홀로 이제 혼자 됐는데 돌아가셔가 배우자가 혼자 이 낙으로 이걸 보신다는 분들 때문에 제가 정말로 용기를 내고 이걸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어떤 줄 아십니까? 문자 신청해 놓고는 거기에 댓글로 엄청난 욕을 작습니다. 저한테. 그래 놓고 문자 사용료를 안 내고 그런 분이 얼마나 많으신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참 세상은 이렇게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선의를 가지고 이 나라를 좀 더 낫게 만들기 위해 묵묵히 애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방송을 힘을 내고 합니다. 제가 오늘 한국당 질타 좀 하려고 그래요. 김성태가 처음에 원내대표가 됐을 때 덜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덜개는 개입니까? 늑대입니까? 원래 개는 늑대의 한 아류가 사람을 쫓아다녔어요. 사람이 사는 주변을요. 왜 그랬느냐? 그때 지금으로부터 한 10,000년부터 5,000년 정도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중동 근처에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했다. 그때 중동은 지금과는 다르게 이렇게 초원지대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먹은 찌꺼기도 먹고 사람 주변에 있어요. 그러고는 사람한테 점수를 달라고 꼬랑지도 흔들고 하니까 사람이 먹을 것도 줍니다. 그래서 이제 공생이 되었어요. 어떻게 공생이냐? 사람이 단백질, 지방을 섭취하려면 동물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냥을 했잖아요. 수렵. 그 수렵 사냥 시대에 개가 없이는 사냥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개가 사냥개 모리가 있고 또 사냥 대상을 막고 공격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이제 찌르고 이렇게 협업 체제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사람은 고기를 먹고 빼딱이나 이런 건 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개는 수렵에 도움이 되고 그러면서 사람은 또 개한테 먹을 걸 주고 이러면서 서로가 공생을 하면서 같이 살아오면서 이제 길이 들어졌다. 이것이 이제 개의 기원이다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들개는 사람이 개한테 먹을 거를 주지 않고 방치하니까 이제 개가 뛰쳐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생에서 지 혼자서 먹이를 구하고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이 늑대가 개가 되면서 생겼던 사람에 의존하는 DNA가 사라져 버리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 밖에 나간 개한테서 새끼가 나오면 그 새끼는 처음부터 사람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라기 때문에 야성이 더 강해진대요. 2대가 되면요. 그냥 3대쯤 되면 이제 거의 늑대 비슷해져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도 공격하고. 자, 그런데 이 들개는 사실상 사람에 의해 통제가 되지 않는 야성을 가지고 공격적이고 물면 놓지 않고 이게 들개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 했어요? 자기 입으로 지가 들개라고 했는데 요즘 김성태를 보면 들개입니까? 푸들입니까? 옛날에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를 미국의 W 부시 대통령의 푸들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막 이라크 침략이나 이런 부분에 무조건 미국 편을 들면서 딸랑거린다고 푸들이라고 불렀어요. 자, 저는 지난 16일입니까? 청와대 오찬에서 김성태가 문재인 앞에 보인 태도에 대해 저는 그건 들깨는 고사하고 거의 푸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김성태가 밥 굶어 가면서 뭐 많이 굶지는 않았죠. 4, 5일 굶었나요? 아구통도 맞으면서 관철시킨 드루킹 특검이 희한하게 사상 최초로 특검 스스로가 우리는 더 안 하겠다고 아무런 실적도 없으면서 문을 닫아버리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사상 초유의 일을 겪으면서 한국당이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 특검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처음부터 제대로 가도록 압력을 넣고 행세를 하면서 통과시킬 때만큼 드루킹 특검에 열성을 가한 적이 있습니까? 민주당은 특검에 대해 어차피 짜고 하는 특검도 질타를 하고 협박을 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당은요, 특검에 맡겨놔 버리지 뭘 했습니까? 그러니 결과가 그따위로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특검이 안 하면 자기들끼리라도 조사를 해서 계속 기자회견을 하고 발표하면서 특검이 안 할 수 없도록 몰아갔어야죠. 누구 하나도 신경 안 쓰는 겁니다. 보이는 데서 반짝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지금 생각들은요, 딴 데가 있어요. 오늘도 뭐 보면 한국당이 북한 석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뭘 움직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마치 무슨 피켓을 들고 한국당이 거창하게 반대하는 것처럼도 하고 있는데요. 자, 끝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끝이 없어요. 오늘 뭘 갖다가 앞에 내걸고 있는 줄 아십니까? 특검 겁박 국정조사 수용 피켓 걸고 앉아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회의하는데요. 자, 지금 드루킹 특검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거는 이제요, 물 건너간 이슈예요. 나중에 드루킹 패거리들이, 저는 그 아들도 보니까 좀 콩밥 오래오래 좀 먹어야 정신 차릴 아들이라 봅니다. 그 아들이 공개하지 않고 있던 숨은 사실들을 정권이 바뀌고 폭로하거나 그러기 전에는 이제는 이거는 끝나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식 불알 만지듯이 특검 겁박 국정조사 수용, 이거 피켓 내걸고 앉아있는 한국당 의원들도 이것이 관철될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을 겁니다. 한 며칠 그냥 피켓 이거 저거가 써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옛날에 집회하러 많이 다녔어요. 저보고 무슨 편안하게 너는 앉아서 맨날 뉴스 브리핑 하냐, 거리로 나와라는데, 내가 거리로 나가면 n분의 1이지요.
저는 요즘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거가 원조 보수라는 분들 중에는 저보고 연설회라고 오라는 사람 단 한 명도 없고 집회 오라고 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n분의 1로 거기 나간 시간에 이렇게 방송을 하면 하루에 40~50만 명이 보니 훨씬 효율적이 아니겠어요? 그게 거리로 나가서 데모해야 사람이 꼭 효과적입니까? 제가 데모로 말하면 박근혜 정권 때 한 100일은 밖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자, 저도 할 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고생했는데 나라 꼬라지 절이 됐어요. 자, 황교안 비판한다고 저보고 물었는데 제가 박 정권 때 뭘 했습니까? 저는 제대로 된 보수 정권 창출해라고 한 2건 목숨 걸고 했습니다. 잘못됐으면 나 큰일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황교안하고 동렬로 놓고 비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보십니까? 법무부 장관부터 국무총리까지 정권 내내 주요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과 저를 같이 놓고 평가를 하십니까? 사람은요,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저는 천민이에요. 천민이요. 노예 계급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같은 동렬에 놓고 너도 책임이 있냐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십니까? 저는 채권이 많지 채무 없습니다. 박 정권에 대해서요. 자, 채권도 부도난 채권이죠. 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길 바래요. 좌우간 한국당이 이런 식으로 물 건너 간 이슈,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도 관철시키려고 목숨 걸지도 않고 쇼만 하는 땜박질로 기자들 왔을 때 판때기 하나 들고 있는 거, 이게 제일 쉬운 겁니다. 이런 걸 하고 있는 이상은 한국당은요, 저는 잘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전부 다요. 자, 역으로 머리가 어디에 꽂혀 있어요? 2020년에 꽂혀 있어요. 총선에. 자, 내후년입니다. 올해 18년이니까. 자, 내후년까지의 당권에 어떻게 줄을 서고 당권을 어떻게 잡아서 공천을 어떻게 따내고 또 좀 힘 있는 사람은 당권을 잡아서 공천에 개입해서 돈도 좀 짭짤하게 챙기고 그리고 이후에 대권까지 어떻게 가볼까? 머릿속에 대가리 속에 그 생각만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어제 뭐 누가 댓글에 일어났습니다. 보수의 단계를 위해서 황 소장은 비판하지 마라. 앞으로 그런 소리 달면 차단해 버리겠습니다. 단결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요. 뭔 단결을 해요? 그래, 소수 기득권 웰빙 재산이 몇십억씩 되는 평생을 기득권으로 살아온 작자를 위해서 또 재벌들을 무조건 옹호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래, 이 서민 보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길거리로 나가서 개고생은 그들이 하고 정치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 사람들을 정치시킨다고 단결을 해요? 미안하지만 미나하세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제 말이 험해지는데 마음이 역 같을 때는 좀 험한 말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아하게 이야기를 해요. KBS 봐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TV조선 보든가. 자, 그러니까 이 한국당 지금 종전선언, 저 트럼프라는 게 지금 북한이 조금만 해주면, 트럼프 저 작자요? 그냥 북한한테 종전선언이고 뭐고 퍼주려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빨리 풀어주고 싶은데 비핵화가 먼저다. 근데 이 비핵화가 완전한 비핵화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북한이 핵시설 한 20~30%만 밖으로 빼면 끝인 겁니다. 저거가 60 불렀으니 북한이 20~30만 하면요, 미국에 불러다가 그냥 김정은 손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 미국 갖고 오기 부담스러우면 영국에다가 핵을 조금 보내라. ICBM 조금 보내서 없애는 쇼만 하고 가짜라도 좋으니 리스트 한 개 갖고 와라.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코가 지금 석자가 돼버렸으니 최근에 척건들이 전부
법적으로 걸려가지고 문제가 되고 이제 중간선거 지면 탄핵 시비까지 넣을까봐 지금 어쨌든 김정은하고 한 건 하겠다고 저러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걸 갖고 또 이야기해요. 황장수가 좌파가 인 세 가지 이유. 너는 미국의 좌파 매체만 인용한다. 내가 폭스 인용할 때는 말 안 해요. 미국의 좌파 우파라고 부르는 너네들의 좌우 개념이 옳다고 생각하냐? 이 무지한 자들아, 내가 하고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비판하면 좌파요. 정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딴 소리를 한다면 그쯤 되는 무지한 자들과는 제가 상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트럼프를 열심히 까는 사람이 진정한 우파예요. 지금 한국에서는요. 자, 그런데 이 종전선언, GP 철수, 주적 폐기, 북한 석탄 밀수, 이 안보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국당이 이걸 사적이라고 규정하고 투쟁을 벌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선언도 폐기하도록, GP 철수도 폐기하도록, 주적도 폐기하도록, 북스탄 밀수도 밝혀내도록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한국당이 밤을 새고 단식을 하고, 자, 경제 문제는 가만히 내버려 둬야 돼요. 협조해 주겠다. 그래야 민생이 잘 산다. 옛날에 제일 거짓말 중에 국회가 빨리 돌아가야 민생이 산다. 야당이 하나 개기고 있으면 여당 주변에서 소문을 퍼뜨리죠.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를 시키고요. 그래서 야당이 견디다 못해서 들어옵니다. 협상이 되어서 국회가 돌아가요. 그래, 국민들이 잘 살게 됐어요. 국회에서 예산 빨리 통과시켜서 법안 통과시켜서 그래서 잘 살게 됐습니까? 전통적인 거짓말 중에 하나가 국회가 공전되면 안 된다. 민생을 위해서 양보하고 원내로 돌아오라는 게 전통적인 거짓말이지요. 제가 그런 말들을 볼 때 진짜 보수도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반성해야 돼요. 역겨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들이 국회에 없는 동안에 나라가 더 잘 돌아갑니다. 탄핵 기간에 뭐 나라 돌아가는데 크게 문제가 있던가요? 국회 없고 대통령 없어도 돌아가요. 오히려 지금 대통령이 있으니까 나라가 개판 5분 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팅이 잘못된 사람은 없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있어야 민생이 어떻고 민생을 위해서 외면하는 국회에 물러가라.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요. 국회의원 월급 딱 반납하고 석 달만 이 4개를 사적이라고 규정하고 안보 투쟁 벌이라는 겁니다. 경제 협력 안 해줘야 됩니다. 왜 다 죽은 놈 종쳐서 살려줘요. 철저하게 비협조로 가야지요. 원격 의료? 뭐 지금 원격 의료 하고 안 한다고요?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면세점, 그거 면세 허가 따는 놈이나 좋겠지요. 인터넷 은행, 그거 하는 놈이나 좋을 거고 원격으로 뛰어들 2-3개만 좋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해준다고 규제 완화하고 규제 완화가 경제 살리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경제 부분에는 아무 협조도 해주지 말고 물 떠놓고 그냥 가끔 빌면서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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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냥 비협조로 하면서 안보만 지키라는 거야. 왜? 안보는 누가 시비 안 걸면 지금 이거는 그대로 다 넘어가 버리고 한 번 넘어가 버리면 한 번 종전 선언되면 이거 무효다라고 할 수 있어요? 주적 폐기 한 번 돼도 어려워요. GP 철수하고 나면요 다시 거기 공사해서 사람 보내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 번 잘못돼 버리면 끝이니까 이거 투쟁하라는 거예요. 북한 석탄 밀수요. 이거 잘 잡으면 이걸로 한 방 끝냅니다. 내 장담합니다. 제3국어로 갔다고요?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갔으면요 관세청이 할 때 북한산 석탄을 330톤을 러시아를 거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고 그 대가로 받은 석탄 1% 33,000톤을 한국에 갖고 왔다고 나라 이름과 양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그때 했지요. 그러니까 전부 사기니까 이 4가지 종전선언, GP, 철수, 주적 폐기, 북한산 석탄 밀수 이 4가지를 가지고
투쟁을 하기 바랍니다. 한국당이 이거 안 하면요,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한테 나중에 정말로 일전을 할 때는 제 열심히 이렇게 나라 잘 되라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할 거니까 정말로 한국당을 이거는 완전히 배척해버려야 됩니다. 이 끝내버려야 돼요. 목을 쪼아서. 이 사람이 아닌 놈들입니다. 이 투쟁에 안 나서면요, 한국당에 지금 115명쯤 될 거예요, 국회의원이. 그쯤 되는 놈들 중에 이거 하자고 10명도 안 뭉친다면 이놈들이 사람입니까? 제가 놈이라고 한다고 불쾌해요? 국회의원 놈이라면 왜 안 돼요? 이건요, 식충이들입니다. 직업이 국회의원이에요. 재산 지키고 돈 벌고 하려고. 용산에요, 땅 산 놈 중에 이자들도 있었잖아요. 자, 이런 자들을 옹호해서 하나 되어서 보수가 단결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사람은 내가 누구 꼬봉 아닌가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자, 이런 썩은 놈들을 또 뭉쳐서 단결했다가, 자, 권력 잡으면 이 썩은 놈들이 또 해먹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망해서 그 다음에는 더 크게 깨어지고, 그런 일들을, 썩은 일들을 반복하고 싶어요? 그게 보수예요? 그래, 위장보수? 제가 위장보수라고? 그러면 진성보수가 나보다 더 좋게 말을 해보라니까.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